찰지형. 지형을 살핀다. 두 번째, 후감 풍세. 바람을 입는다. 세 번째, 비정비팔. 스탠딩 자세는 정도 아니고 편도 아니고. 중어복식. 가슴은 비우고 배는 세운다. 전추태산. 중손을 밀 때는 태산과 같이. 후아코미. 깍지손을 뗄 때는 호랑이 꼬리처럼. 그 다음에 까먹었다. 유목민의 피가 한 방울 흐르고 있나 보지. 말 타고 저 중원을 달리리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미대 나오면 다 작가 되는 줄 알았지. 그냥 한 거지 뭘. 아, 이거는 도시의 그 비둘기의 표정들을 그리고 있어. 새가 그 머리 쪽에 근육이 있고 옆에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직시하는 그런 표정들이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우선 저는 그 우리가 이제 물리적 현실에 살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걷고 다니고 문은 딱딱하고 손잡이는 차갑고 그런 어떤 물리적 현실들의 어떤 사실들과 아니면은 그런 상황들, 파도가 치고 뭐 모닥불을 피우고 그런 상황들에서 물리적인 어떤 사실들이 약간 교란되는 것들을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미술이란 걸 알기 전에 그리고 미술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상상하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의 반나절 하루 종일을 그냥 방 안에 누워서 상상하거나 아니면 혼자 걷거나 산책하거나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실제와 공사의 사이공간. 저는 사실 그 색깔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드로잉으로서 표현해낼 수 있는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더 색깔보다는 그런 형태나 표현 방식이나 포즈 그런 상황들에 더 관심이 있어서 흑백을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펜과 종이라는 게 되게 좀 매력적이잖아요. 홀을 단신이 돼서도 미술이라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펜은 이제 점 그리고 선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어떤 세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뭉쳐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선 안에 이제 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면 프랙탈 차원 같이 계속 점이었다가 다시 면이 됐다가 그 면이 점점 커져서 세 개가 되고 그 세 개 안에 또 점이 있고 이런 어떤 계속 순환되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런 상상을 합니다. 되게 힘들 때 그림을 좀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누군가가 지금 힘든 거에 집중하고 미술 미워하지 말라고, 그림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이 좀 지난 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뭐 누굴 보여주기 위한 그림도 아니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좀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친구 같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 미술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작가는 뭐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냥 하나의 직업이죠. 요리사, 교사, 의사, 그리고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넘어서 몸부림칠 때 사랑. 백이드 작가에게 인천 아트 플랫폼에 입주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연애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연애가 하기 힘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애를 계획 중입니다. 돈 많고 이쁘고 젊고 010-874-3-9-6-88 하고 싶어. 관심 있으면 연락해. 일상 변두리 하나, 둘, 셋. 돈 무료함을 달래는 거? 아 나야.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응?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그냥 나 어떤 작가 되고 싶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사랑.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방 여행사는요, 꿈과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최고의 여행사인데요. 저희는 지금 세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국 수이 지역에 관련된 여행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 시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엘루르라는 이제 나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이 지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로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국다운, 굉장히 붉은색과 황금색의 하지만 다소 이국적인 그런 중국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 시올라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 머물러 가는 매혹의 도시라고 이제 정평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러, 사업을 하러 많은 인도인들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한 근 5년 전부터 이제 여기에서 정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인도 지역보다는 굉장히 조금은 다른 문화를, 인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원도 있고요, 박물관도 있고요. 아마 가시면은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가이드북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는 수이 지역, 그 다음 인도 시올라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시엘루르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여행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그런 여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은 상장되어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주식은 상장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또 벤처 대상 기업으로 뭔가 홍보물을 제작해준다고 제안도 오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여행사이고요. 저희 웹사이트 www.hbaktravel.com 방문하셔가지고 소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로구에 있었던 옥인 아파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옥인 아파트가 갑자기 강제 이제 철거가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여기 있는 이제 김화영 작가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김화영 작가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미래에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됐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제 예술이라는 어떤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좀 더 진전을 시켜보자 라는 생각에서 옥인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오겐동이 철거라는 어떤 순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저희가 그 공간에서 뭔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이제 똑같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할 때 저희가 약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오겐동이라는 그 스팟이 사실은 오겐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뿐만 아니고 한국의 어떤 곳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런 이슈들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떤 생산자, 그러니까 미술 내지는 예술의 생산자와 향유자의 어떤 위치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나,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나,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협업이라는 방식 중에서도 그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찾아 나간다든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관심사를 조금 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약간 그런 툴의 문제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 운영하는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트위터를 리트윗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했다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다뤄볼 수 있을까 해서 정배 씨를 배우로 저희가 초대를 해서, 왜 법정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말들이 저희한테는 납득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이 말들이 왜 전달이 되지 않는가, 도무지. 어떤 한 개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그 상황을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할 때 그거를 누가 들어야 되느냐, 혹은 뭐 누가 함께 봐줘야 되느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정말 법적으로 그런 처분을 받고 나니까 사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 누가 자유롭겠어요. 그 이후에 저만 해도 내가 무엇을 알퇴했었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헛웃음 치는 이야기더라도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자기를 검열하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오게 된 그 화제가 사실은 4년 때, 혹은 이제 대학교 때 그 경험 교육 같은 것들이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유복하기 전 고등학교 때까지 살고 이제 서울에 오게 되면서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상황 같은 것들, 그냥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육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일반론들이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 표준, 그 다음에 이제 제로섬 게임,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기루 궁전 같은, 왜 그곳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무게값은 얼마나 되고, 그 무게 때문에 어떤 개인이 짊어져야 되거나 혹은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어떤 그 삶의 그 표방되는 그 가치들은 얼마나 그 달라져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생겼던 거죠. 남북한을 떠나가지고 삶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공유하고, 역사를 공유하고, 또 민족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소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지금 남북한의 아주 뜨거운 대치 상황, 혹은 이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좌익과 우익, 또 이제 그 갈등의 그 요소들을 좀 식혀줄 수 있는, 혹은 조금 그 삶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음식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작업 혹은 이제 그 계획들, 사실 지금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전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만, 그런 전시나 이제 그런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작가한테.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그 즐기는 것으로 되게 중요하거나 뭐 재밌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학, 그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 자꾸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아직 저는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도시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예술가의 몫이나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또 재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지금 이제 미술관이 없는 그 형태로서의 그런 이제 플랫폼 개념으로서의 인천이 굉장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테라코타 작업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해왔는데, 테라코타는 가마에서 한 1000도로 구우면 아주 따스한 어떤 그 체온이 느껴지는 것이 제가 어떤 그동안에 조각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느낌의 인체에서 뭔가 좀 따스한 인간미가 나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테라코타 작품을 쭉 해왔더랬고, 거기에다가는 약간은 표정과 우리의 희노애락이 들어가는 그런 표정에다가 좀 역심을 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뭐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만져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돌은 돌의 어떤 그 묵직한 침묵의 조형미를 살려주게 되고, 나무인 경우에는 나무의 나이테와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거에 맞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희노애락, 분노까지도 좀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그 작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는 물론 인체 표지라든지 동작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각을 할 때는 당연히 아무래도 얼굴 표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팔등신이 아니라 얼굴이 커지다 보니까 그 비례가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작품에 해 나오면서 어떤 과정을 보면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 그런 의문이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는 어떤 그 원동력이지 않나. 그 다음에 그런 의문들이 쌓여서 또한 호기심으로 어떤 대상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서 조각이나 그림이나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어떤 상은 좀 뭔가 좀 즐거워야 되겠다. 작품하는 것도 좀 즐겁고, 그 다음에 뭔가 생활에 있어가지고서도 그렇게 어떤 그 아주 그 힘든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예술가상으로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작품도 좀 더 즐겁고, 그다음에 같이 아프면 같이 아픔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같이 향유하는 그런 어떤 그 예술 작품, 그것이 또한 내 어떤 역할, 그것이 또한 나의 예술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금홍입니다. 제 이름은, 저는 리금홍이라는 이름을 금홍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20대 초반에 그 여자 배우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더니 다 저를 금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금홍이로 불리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원래 성이 이씨니까 이제 리금홍이라고 이름을 쓰게 됐어요. 짜장면에 관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이제 화교들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이 리금홍이니까 저를 화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조선족에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조선족들을 만나고 다녔더니 리금홍이라는 이름을 조선족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탈북 작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리금홍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있는 그 경계에서 흔들리는, 그래서 나름의 오해를 이렇게 빚어내는 그런 것들이 매우 재미있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 제가 예전에 또 중문학을 했던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약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 나름의 어떤 재단 방식으로 다시 엮고, 그런 것들이 재미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결혼 때문에 이주한 여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개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물론 그 사람들 개개인의 이야기가 중점이었었는데, 그 프로젝트 초반에.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나니까 가족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름들을 지어요. 또 다르게 이제 알 수 없는 약간 익명 같은데 그 안에 약간 정말 너무 허약한 꿈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이 워낙 개인 사생활이 드러나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런 알 수 없는 이름들과 우리의 가족과 그런 것들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지금 계속 만나보고 있어요. 영상을 기반으로 한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고요. 영화적인 언어도 사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 그리고 그 안에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런던이라는 도시는 다국적 코스모폴리턴들의 도시입니다. 그런 다양한 인종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 정치적 이슈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러한 삶의 불협화음들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아티스트들한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의 작가로서의 작업 상황과는 또한 비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유럽하고 동유럽의 문화 환경이 결코 같은 맥락에서 비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소통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예술이라는 분야가 굳이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결국 예술이라는 기능을 잃어버린 예술이 사회와 무엇을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이산이라는 그 현상의 현재성과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관계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영상, 애니메이션, 드로잉과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 시리즈는 3개가 처음에 기획이 돼서 상암동의 DMC랑 잠실의 롯데 슈퍼타워 그리고 여기 송도 지역을 실제로 좀 답사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구글 어스 같은 가상 공간에다가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상으로 그런 지역에 산다고 가정하고 이런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로켓 발사장이 된 송도의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돼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개인의 이야기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그런 테마로 그런 것들을 개발해 왔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방법을 보면은 과거의 그런 개발 시대에 했던 토목 사업들을 사용해서 어떤 경제 위기를 넘어가 보기 위한 어떤 건물을 짓느냐, 건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양 효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제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은 건물들을 로켓으로 만들어서 그런 로켓이 갖고 있는 어떤 건물 같은 이런 어떤 과학적인 위상이라든지 경제적인 위상들을 드러내는 해상물이긴 하지만 로켓 자체는 이제 어떤 연료 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기 본체 자체는 이렇게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이런 개발 사업들로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그것 자체의 가치로 존재하기보다는 그게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적 부양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어떤 이런 뉴미디어를 사용하지만 최근에 그런 뉴미디어의 경향이 어떤 새로운 입력 방식을 사용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약간 90년대식의 콘솔 게임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SNS 방식의 자기 글짓기, 자기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거는 말입니다. 저희 최근 작업은 오퍼레이션 몰이고요. 그 내용은 두더지 탱크와 그 조종사의 여행을 담은 공간 애니메이션 설치 작업이고요. 이 작업은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도에 일어났던
북한의 남친 용 땅굴 사건을 배경으로 그때 당시 제가 교육받았던 여러가지 방공 교육과 그리고 제가 그 교육을 받은 이후로 일어났던 여러가지 개인적 환상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즐거운 비극 대서사시입니다. 네, 저는 요즘 보시다시피 오퍼레이션몰 작전명 두서지의 소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소편 내용은 이 두서지의 임무와 그 사랑 얘기를 다뤘던 1편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숨겨진 장면들을 만드는 중이고요. 소편은 그 두더지 조종사가 이 여자친구를 구출하는 장면이고요. 그 전편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자세한 장면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를 구출하는 장소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비밀. 제 지금 딸이 16개월인데 레나야 사랑해. 저는 제가 발붙인 현실에서 작업을 매개로 제 내밀한 공간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공사장을 배경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회화 작업을. 일상과 동떨어진 환경에 던져졌을 때 제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현실과 생경한 그 환경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제 내면에 있는 어떤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뭐랄까 삶의 경험 같은 것이 그 환경 안에서 뭔가 형상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다크 판타지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판타지 장르에서 파생된 약간 어두운 환상이라는 뜻의 그 문학 장르는 현실을 비정한 세계관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이런 권력 구조가 있고,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노력한 만큼 희망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비정한 세계를 묘사한 그런 작품이고, 좀 세계관이 어둡고 하지만 좀 환상적인 그런 동화 같은 요소가 많은 그런 장르인데, 제가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첫 개인전에 다크 판타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이름을 붙였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게 소통이 열려있는 작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하지만 누구나 제가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내밀한 공간, 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소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 작업의 맥락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인연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개개인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냐에 관심을 가지면서 영상 작업과 사진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된 희생자의 얼굴 위를 어떻게 현대적인 과정으로 복원해 나가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한 작업인데요. 이미지 외에 다른 이미지로 꿰매기 작업을 하고, 젊은 여성에 관해서 동시대적인 어떤 아픔이랄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남겨진 부비트랩으로 이 여성 위에 총자국이 나가게끔 만들었고, 현대 여성이 성형수술 들어가기 전에 5분 전의 이미지를 얻어서 표피를 이 위에다 입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과정이 이제 메이크업 과정인데, 그 위에 극사실화로 엎어서 성형 미녀 같은 얼굴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20대 여성이라는 그런 코드를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금방 행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현대 한국이 가지는 그런 물질적으로 행복한 이런 이미지들을 상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구미라는 곳이 박정희 때문에 갑자기 커진 그런 공업 도시예요. 사람이 몇천 명도 안 살던 도시가 갑작스럽게 1세대 공업단지로 변모하면서 엄청 커지게 됐죠. 지금은 인구가 한 50만 가까이 되는데,
그 도시로 이제 모여드는 전국의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그런 어떤 군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백령도 프로젝트로 처음에 한 작업은 백령도 둘레길이라고, 백령도 둘레를 최대한 해안선에 가깝게 걸어서 찍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이어서 거의 한 7,000컷 정도, 7,600컷 정도가 찍혔는데, 그거를 하나로 이어서 어떤 사람이 한눈에 본다는 그런 권력의 힘과 또 그 주변에 어쩔 수 없이 그 군사적인 시설물들이 많이 담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물들이 하나하나 쏟아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북한에 가장 가까운, 백령도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어리골 해안이라는 곳을 가서 제가 직접 공수해온 벽돌로 벽을 최대한으로 쌓습니다. 제가 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벽을 쌓는 작업이고, 내가 이렇게 최대한 쌓을 수 있는 것들이 큰 관념적인 시스템에 쌓은 NLL이나 뭐 38선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미약한 하나의 인간의 위치가 결국에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이지 않을까. 인천의 그 가정동 아파트 가서 오브제를 줍고 층수대로 이렇게 쌓은 이런 설치물을 만들고 전시를 했죠. 전시가 끝나고 그걸 이제 해체하고 스스로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보시고 이렇게 건설 폐기물로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규칙을 강요하는 기호에다가 저의 그 벗겨지고 마모된 기호에 사랑과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 그 음료수 통에다가 물감을 가득 넣어서 그 물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떠한 그 교통안전 시설물의 기호가 벗겨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대화를 하듯이 상처에 약을 발라주듯이 물감을 칠하고 돌아다닌 그런 작업입니다. 저의 관심은 주로 그 사회적 약속 기호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해서 그 반응들을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특히 그 교통안전 시설물의 기호처럼 가시적인 기호들, 또 거기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강요들을 그 틈사이에서 어떤 예술적 행위들을 보여주고 좀 딱딱한 규칙들을 유연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데 관심이 많고, 공공의 장소에서 사적인 개입을 소유가 아닌 점유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었고, 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암시하고 있는 그 대상들, 예를 들어서 굴착기라든지 뭐 혹은 조금 더 나가서는 또 우리가 흔히 대화할 때 이루어지는 어떤 몸짓이라든지 관습, 매너,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육체에 혹시 훈육된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로잉이나 뭐 약간의 설치를 통해서 어떤 그 사이의 균열, 소소한 균열들을 만들어냈고, 이 일종의 로맨스, 항상 그 뭐 어떤 사랑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작업이 사실은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예술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무겁고 이렇게 메마르게 만드는 그런 구조 속에서 예술이 표방해야 할 것은 그렇지 않은 지점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답이 있고 그 정답에 대한 롤모델이 확신한 지금의 그 세계에서 그 지점에서 비껴난 상황들, 그 영역의 예술이 존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말랑하고 그런 어떤 소재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맨스라는 단어는 늘 이렇게 설레게 하고 그러니까. 전 도시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주의나 사람들이 도시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관점들에 이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지어진 그런 1세대 아파트들을 기록하는 작업부터 도시화에 대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인천의 철거 현장을 찍는 작업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사장이 어떤 도시의 생성에 대한 그런 작업이라면은 그 인천에서 진행된 그 철거 현장은 도시에 이제 소멸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도시가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런 것들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언제나 그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차단된 공간들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의 도시화가 공동체가 살아가는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장소성을 잃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의 경제성이나 어떤 개발 논리나 그 정치적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도시화를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에게 있어서 사진 매체는 제가 움직이고 생각하는데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시의 모습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신도시의 모습이나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신도시의 모습이 똑같아 보이는 그런 형태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도시의 미래를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극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야. 야, 나! 뭐 하는 거야? 너 왜 이래, 마! 야!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 더 이상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짐 되느니 그냥 저만 죽어 없어지면 아주머니, 이러지 마세요. 죄가 더 커질 뿐이에요. 아니에요. 나 같은 놈은 그냥 죽어버려. 연극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이 말도 못하고 불쌍한 애를 내가 미쳤지. 나 같은 놈을 죽어버려야 돼요. 얘가 얼마나 불쌍한 애인 줄 알아? 이 엄마는 하루 종일 이래도 먹고 살까 말까. 입에 불칠하겠다고, 여기까지 먹고 살겠다고. 오늘은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칼 주세요. 칼. 어찌 보면 이놈도 불쌍한 놈이야. 정말로 나한테 기회를 더 주실 거야? 나 부탁이 있어. 그거 나한테 해줘. 온 세상은 무대, 우리는 배우일 뿐. 다만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극장을 채웠다가 비워내고 또 채웠다 비워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더 작업에 의미를 두는 것 같고, 사실 지금 하는 작업들도 사실 계속적인 어떤 스텝으로서의 어떤 일들인데, 그것이 뭐 물론 나에게 있어서 계속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를 갖지만 더
더 중요한 건 내적으로 계속 비워내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채우고 또 비워내는 일련의 그런 계속적인 어떤, 그게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지금도 그런 뭐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로 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대 디자인은 어떤 관계와 또 태도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태도가 그 작품을 만든다라는 말을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시작하느냐가 그 작품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것이 항상 고민이고, 사실은 그랬을 때 오는, 사실은 다 모두가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작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서로의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또 내 작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 작업은 결국 혼자 할 수 없구나, 난 늘 그런 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공연할 때마다. 사실은 또 무대 디자이너만 보면 안 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배우들이 보게 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에게 충분하게 무대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배우가 또 보는 만큼, 그 공간을 보는 만큼 관객들도 그 공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공간의 확장에 대한 걸 늘 고민하면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고민해서 끌어내는 진지함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건 신지은주는 해악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악이.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밥을 짓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짓는다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밥을 짓고 시를 짓고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짓는다는 마음으로 좀 대접할 수 있으면 어떨까, 무대도 세우고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극작가 정진세입니다.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좀 불편하네요. 좀 어색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무대에서 이제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마감에 쫓기는 컨셉으로 할까요? 이건 좀 진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감에 진짜 쫓겨서 요새 생업인 연극을 위해서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버는데, 이제 잡다한 원고들을 쓰는 거죠. 대본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대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본이 되게 중요하고, 관객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텍스트가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만들어 온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 배우가 관객이에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나왔네요. 대본과 배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발표되는 공간. 그러니까 꼭 연극을 만드는 현장에 존재하는 사람들로서의 관객이 아니라 현장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네. 대본, 그러니까 나의 대본, 정진세의 대본, 그리고 정진세 배우, 그리고 공간,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제 작품의 제목들을 보면 뭐 보헤미안 미안 랩소디, 뭐 달리와 나, 러브 이벤츄얼리, 상상 연애극장, 뭐 올모스트 문헌이라는 작품을 보면 제목들이 다 패러디예요. 기존에 있는 작품, 특히나 영화들을 패러디한 작품인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제 작품의 키워드는 패러디라고 할 수 있고, 사실 패러디는 어떤 뭐 기성이나 어떤 오리지널 원본에 대한 비틀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억압에 뭐 저항한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떤 기성의 것들에 뭐 반항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저항이나 반항이란 키워드는 저한테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1차적인 어떤 원인 제공으로서 저는 억압이라는 말을 좀 키워드로 잡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도 굉장히 큰 억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글로 쓰는 거는 좀 편한데 이렇게 어떤 카메라에 대고 또 카메라 너머에 이제 저를 보시게 될 관객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억압이 많죠. 대한민국 자체가 큰, 뭐 다른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억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 망했구나 어렵다, 좀 다른 식으로 자기 모습을 좀 바꾸면 그 수명이 연장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사라지게 될 그런 장르이지만 좀 즐겁게 그 끝을 맞이하고 싶고, 일반인들이 연극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연극이란 어떤 거창한 말은 없어지고, 뭐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뭐 명맥을 유지하게 되거나, 혹은 뭐 많은 제 주변의 동료들 그리고 제 선배들이 지원금을 그동안 받아왔어요. 전 이제 지원금이 사라진 시대를 좀 꿈꿔보는 거죠. 정말 리얼 가난한, 근데 원래 이제 가난한 연극이라는 개념에서 그 가난은 궁핍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제 나름대로의 궁핍함의 연극을 해왔던 저로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네. 뭐 20만 원으로도 연극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레코딩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디 밴드들 음반들을 이제 녹음하고 레코딩하고 뭐 프로듀싱하는 일을 했고, 그러다가 그 공연 쪽에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사운드 아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소리를 수음을 해서 컴퓨터에 넣어서 재강호하는 일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다가 이 사운드 아트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환경의 소리들을 녹음을 해서 컴퓨터 안에 넣어서 재가공하게 되고,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소리가 왜 나는지, 그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면서 사운드 아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그 대화, 말하는 사람과 들리는 사람의 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을 잘 못하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소리에, 말소리에 음과 뜻이 있는데 저는 그 뜻 부분을 지우는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 소리 자체로 온전하게 남는 것, 뜻을 지워버리고 아예 그 진짜 그 사람 소리, 말 중에서도 그냥 소리 부분만 남겨서 그걸 뭐 음악적으로 만든다든지 어떤 사운드 아트와 결합을 시켜서 뭐 어떤 소리의 작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목소리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굉장히 자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현대 예술은 플러그인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듈이 있다면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무용이라는 모듈, 뭐 음악이라는 모듈, 뭐 미술이라는 모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 끼워져서 뭔가 새로운 형태,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괴물 같은 형태가 딱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듈화된 것들이 결합되고 뭐 이런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쭉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마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 사운드 아카이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웹사이트도 좀 개설하고, 제가 듣는 소리들을 좀 수집을 해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2편의 희곡하고 1편의 비평 에세이를 쓰게 될 건데요. 희곡은 하나는 제목이 열대야고 하나는 마지막 짜지앙미엔. 그 열대야 같은 경우는 제목처럼 뜨거운 여름밤에 그 매일 싸우기를 반복하는 모녀가 제사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그날 밤에 마침 또 부부싸움을 한 2명의 여자가 이 집에 찾아오면서 그 4명의 여자가 각자의 짐을 지고서
싸우듯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꿈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실을 직면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짜지향미에는 한 여자가 애인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는데 그 애인과 마지막으로 그 데이트를 하고 헤어졌던 짜장면집에 가서 혼자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게 시작이 돼요. 네, 너무 절망한 나머지 언어와 몸이 분리돼 버리거든요. 자신의 분리된 몸을 귀신이라고 오인하면서 생겨나는 일이고요. 그게 마무리에는 이제 다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끝마쳤으면 하면서 지금 초고 나온 거를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평 에세이 나는 당신의 관객이에요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공연에 반응하듯이 제가 이제 그동안 리뷰를 써왔다면 인천을 극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에 반응하는 어떤 것을 에세이로 써보자 결심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내 자신이 바늘이 되었다고 상정하고 인천의 몇몇 장소를 꿰어가듯이 글을 쓰고 있고 그 인천이 가진 그 기억과 저의 사적인 기억을 이렇게 엮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직장을 이제 공연예술 담당 기자로 일을 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아마 공연계의 지도가 저도 모르게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또 그 후에 이제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에서 리뷰를 꾸준히 쓰면서 알게 모르게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큰 훈련이 됐던 것 같고 플랫폼 공연 비평상을 타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저를 비평가로 불러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저로서는 비평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거 플러스 이제 글을 계속해서 쓴다, 써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한 편이에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지금의 비평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실상 비평이 자신만의 그 매력적인 영토를 구축하지 못하고 어떤 창작자의 인정 욕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어떤 진단 평가하는 이럴 때만 혹시 기능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비평문 자체가 가지는 매력이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가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궁금한 지점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지점이 딱 맞는 구체적인 지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평가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책상에 앉아있는 비평가 말고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래 포지션은 작가가 될 것 같아요. 그 내년에도 2편의 희곡을 쓰려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창작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몸이 아직 덜 익어 있어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비평 작업을 잠시 멈췄는데 내년에는 그 창작과 비평의 감각을 동시에 쓰는 어떤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진행시키는 중이에요. 비평이라고 하는 것, 전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커다랗게 이야기가 되고 거대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상은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작가들과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배워가는 입장에서 현재 비평과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운드어바웃은 2009년도에 그 본문 없는 주석이라는 소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 시작이 되는 출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출판사의 틀을 좀 벗어나서 그냥 공동체라는 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누가 구성원으로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변이하면서 변형된 형태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보면 소설 프로젝트하고 전시 프로젝트와 각종 프로젝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설 프로젝트는 작가들에게 소설을 쓰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책을 한 권 묶어내는 프로젝트이고 전시 프로젝트는 작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작가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밖에는 최근에 했던 검은 사각형이라는 전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애 편지를 주제로 했던 연서라는 전시, 그 다음에 작가들끼리 새로운 지향점을 발견하고자 했던 서로서로 배웁니다. 이런 전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뭐 일반 대중들과 소통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자극을 줄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에 크게 전시라는 것에 크게 무슨 제한을 두거나 전시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좀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가들과 아니면 또는 다른 기획자 또는 도와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움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고 미술계에서 제안해놨던 로면서 생겨나는 그 균열과 그 빈틈을 지향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원고료 제때 나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기획비를 기획자들한테도 기획비가 지금 계속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동화 작가가 된 계기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화를 창작을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평론을 공부를 하려고 하던 와중에 간 곳이 창작을 위한 교실이었기 때문에 숙제로 글을 내야만 했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 그것들이 상당히 동화의 어떤 그 비유의 세계와 맞닿아 있고 제가 거기서 비로소 이렇게 정신적인 해방감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외적인 계기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아마 내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늘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어떤 아이가 울거나 웃거나 아니면은 제가 어떤 책을 읽고 특히 신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화를 공부하거나 이러다가 이렇게 딱 마주치는 지점 거기서 파파박 뭔가가 튀면서 아이디어는 사실은 생긴다고 생각하죠. 동화는 어린이 문학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문학은 어린이들이 즐기는 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 교훈이라는 건 없는데 소리내서 읽었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썼어요.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칭 같은 거예요. 천칭이 있잖아요. 양쪽 저울에 한쪽이 더 무거워지면 이게 기울잖아요. 그러면 기울면 쏟아지죠. 그리고 그 세계는 균형을 이루었던 세계는 망가지는데 이거는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고 내 아래 어떤 내면의 세계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든지 하여튼 좀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균형, 대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파괴하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욕망도 아주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제 글의 중심에 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 동생 싸게 팔아요는 아주 이렇게 소품에 가깝지만 제가 쓰는 장편이나 올해 여기 와서 쓴 좀 아주 긴 장편 이런 글들은 중심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가능하면 서양식이 아니라 한국식 있게 우리 고대의 어떤 이야기, 철학적 사유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쓰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만개의 탓은 아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아저씨는 불이 무섭지 않으세요? 실낱 같은 희망 정직성 정말 외로운 그말 더러운 세상에서 정직성 나 듣기 힘든 말 너에게 듣고픈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아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예전에 계속 해왔던 자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올 한 해 예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해왔던 작업에 대해서 그 관점이 조금은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게 또 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의미가 부여되어지는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추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거나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추상화라는 것이 정치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Hello. So, yeah, my name is Jörg Oberquell. I came here from Germany. Yeah, and during my stay at Incheon Art Platform, I was mainly working with New Songdo. I heard about Incheon Tower, which was supposed to be built in New Songdo, and it was supposed to be the highest building in Asia. And I think at the moment construction is stopped. Anyway, yeah, you can see the construction site, but there's not much going on at the moment. So my action is quite simple. I just take the material from there, then take it to the studio, build the tower, and then I take the material back to the original site where Incheon Tower is supposed to be built, and I make my own version of Incheon Tower. And I'm sure if it ever gets built, there will be these promotion videos, but then I would have one before it was even there, or I would have my own version. My art in general is dealing a lot with these kind of contemporary high-rise buildings. I'm interested in how they are physically overwhelming, but also how they exist as icons. They're supposed to be photographed or reproduced in video. And the fact that they also exist just as pictures gives me the chance to play with them in an artistic way. For example, the t-shirt I'm wearing, that's also one of my work. That's the highest buildings in the world in original scale. And for me, using these images and turning them upside down, or making kind of a personal t-shirt out of them, it's like a bit like a repersonalization or a reaction to this, to the overwhelming qualities of those buildings. And also, of course, they always stand for power relations. And I just want to react to these power relations and turn them into something personal.
In my work, I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life. So, in my works, public space plays a significant role because it is the space where art can meet everyday life and vice versa and address issues, questions and concerns. Mainly, I invite people to take part in my works in a way to co-create with me the artwork. So the importance is the process that is developed between me and the participants rather the final outcome. By inviting the participants to the project, I actually invite them to sh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cess and of the outcome of the project. So in a way I believe that through this procedure people become more responsible towards society. So in my recent project in Panjong Island, I invited the people to share their message. So the basic idea was to collect the messages of the island, of the residents of the island, and to bring them in the rest of Korea, and afterwards to travel them in the rest of the world. My name is Jorge Cabezas Valdez. I'm a Chilean artist, and I'm doing a residency now here for the first time in Asia, in an Asian country. I like to think that I work with an area which I call domestic. No, I usually try to work from that background and applying some sort of negativity, could be called, or something a bit weird about domestic environment. Like that's why I've been working a lot with electric appliances like this, or decorative objects like porcelain objects or flower vases. But everything that comes from that background, basically, the home, what we can call home. And in terms of media, I try to do always like painting, sculpture, and video. I would say that those are my main areas, and I always try to combine them at the same time. I think we tend to think that this is very safe or common ground for human relations, but I always thought that there's something also very, very strange about it. Of course, I can't define it. I wouldn't even try to do it. But I think there's something a bit weird. It's probably just the fact that something we're so used to. I hope it gets more aggressive or violent in the future. I like this kind of provocative work. I feel very close to those kind of artists as well. I like that. So I hope it gets very weird in a good way. ペンリョン道にある鉄条網約 100km の鉄条網を使った作品なんですが、バラを約5000個ほどの造花のバラを約 100m の鉄条網につけるというシンプルな作品を作りました。それと同時に、小学校や幼稚園の子どもたちと一緒に約100個ほどの子どもたちが普段持っているいらない服やいらない布を、利用した手作りの、バラを、同時にその鉄条網に、つけました。この作品には、3つの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まずシンプルに鉄条網という政治的で
重たいイメージを持ったものを全く違った美しく新しいものに変えるということと、2つ目は個人的なんですが、7年前に38度線の近辺を一人で旅行、東西に渡る38度線近辺を一人で旅行した時にペンリョンドも訪れたんですが、境界線というものがただ単純に線でできているものではなく、 DMZ を見て感じたように、一つの線ではなく空間を持った広い世界だったということにとても驚いて、人間はとても単純的に世界を簡略化させて、概念で表そうとするけれども、同時にその鉄条網につけました。Silvia Winkler and my name is Stefan Köpper, and we're working together since 1997 in the field of interventions in public space. Our practice is that we travel a lot to many different countries, mostly to big cities, and then we walk around and see what's new to us, what's outstanding, what is disturbing in a way, and then we try to pick this up and make some research about it and try to develop a new project from this research. Yeah, and here we found a really nice example of city planning. In this case, city planning happens by a private company, and it's obvious that a private company has other aims and another background than the city government. And our question is this in favor of the people who have to live there, or is it more in favor of those who invest their money, like global investment funds, like all the money which is constantly for search around the globe to make some good investment and to have some return in the end? So we did all this research you see behind us, and then we wrote lyrics. We wrote new song lyrics to a melody which is already existing. It's a song from 1978 by Rose Tattoo. The Butcher and Fast Eddie. But I mean the content of the song is not related to our project. We just took the melody and wrote these lyrics about Sungdo or about city development nowadays. During the research is that they really call it a model city, and they mean it like that. They mean it. The city becomes a product, so they sell the complete city like it is also to other places. And China, for example, they already bought 2 Sungdos. So this very new style of planning, that also a city is not developed according to the needs or the climate of the spot, but it's just a product. It's like a car which you can sell. I am a sound artist, and I work with sound in artistic context because it's the most interesting medium for me. Unlike any other mediums in artworks, sound is vibration that travels through the air and touches you physically. There are no boundaries, no separation between the listener and the art object. I am also interested in artworks that focus on the way we listen and perceive the sensation of sound in space. In my work, I offer minimal audiovisual installations, a sonic sculpture in space that is invisible to the eye, but perceivable as you explore the space, placing viewers in a realm of pure experience where sound is perceptually tangible. I came to Incheon Art Platform to carry out a research on the Incheon Bridge, specifically to understand the resonant frequencies of this bridge, and also, conceptually, I am interested in suspension bridges, because similar to my sound installations, it is to do with equilibrium, a perfect balance between 2 identical entities. But life, as always, has a way of throwing surprises at me. After 3 weeks of arriving in Korea, I started becoming sick and was informed by the doctor that I am pregnant. I now dream of playful sonic playgrounds for my little one to come.
My previous works were actually dealing usually with landscapes and architecture, and this is usually my main interest when I go to new places or to the place where I live. I'm really interested about the architecture and how nature is connected to these places. And also this is maybe because of my family background, because my mom is an architect and my father is a civil engineer, so I always looked on buildings. And since I came to Korea, I was actually really interested to find out about all the Shila graves, all the hills that looks like kind of a belly or kind of a pregnant ladies also. So that was really interesting for me. And also I'm always interested about the difference about the culture. It's very, very different here. So I was really interested to find out traditional craft that is making here. And this is where I now started to study in Najeon, all the traditional of lacquerware. So I hope that this will combine into my work, and it will be a mixture between the old tradition of the Korean craft and a new contemporary art that will be unique to my work. So like when I thought about this work, which is also only the beginning of it, so I was just thinking about this old spoon of makgeolli and how it like spills the fluid and it became the old grave. So that was, I thought about this idea. It's supposed to be different in the end. It probably will look like grass, like the green grass, but this is something that we'll see in the end. At the start, I was kind of going around taking a lot of pictures and drawing and writing in a journal every day, and then I started to experiment more with like the design side of things. And the mixture of the project, it was basically to look at the environment of Pyeongdo and kind of bring that in with some aspects of like traditional Korean things, so things like national dress and textiles and embroidery and like Korean quilting. So to kind of bring those all together and then to start and actually make the textiles and make the clothing. So that was kind of the first big part of the project, to actually make the work. And then at the same time, I was also working on the animation. So the concept there, it was to do with storytelling and look at how like people interpret things differently. So when people on the island were telling me stories, or I would see something that I thought, oh, that's interesting, or like, you know, just a memory. It might have been something simple, like I'd go out and there'd be a group of women singing on the doorstep and gossiping, and I would then tell this to the animator, so we'd pass the story along the line, the same as you would with a folk tale, and see how it passes through families and friends. So that was the main work on the island, and also to work with the people, because for me that was really important to have that first-hand interaction, and because otherwise it would be impossible to really understand what the island's about. And just simple things like, what do people do in their spare time, what do they eat for dinner, you know, how do they communicate with their friends, and yeah, just what they really feel about their home. So it was mainly kind of collecting stories and ideas and just kind of processing. We're an artist collective. We call ourselves Instant Coffee. From Canada? Oh yeah, we're from Canada. We're based in Vancouver. There's a couple of members in Toronto, which is where we started. We basically build
What do? We do a lot of things,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generally, we're artists and we make artwork, and we tend to build venues that house other people's events or is a place to program. That's one part. That's one thing that we do. Another thing that we do is we do public art projects as well. And we make things. We're very influenced by design. Advertising is a subject, and a material that we tend to appropriate, a form that we tend to appropriate. We've tried to build a space that we feel comfortable in, but also that we can host audiences as well as other, I'm going to say, cultural producers. No, it's such a cliched term, but yeah. We wanted to sort of build this kind of a architectural intervention. Like there's all this. The buildings here is really beautiful. I think the whole facility is really fantastic, but there's little interventions we wanted to make. Like for example, there's a little space back here that it's not being used, and it's blocked off. So we thought it would be really great to use that space and make this kind of a social sculpture. And I thought maybe pool would be really interesting, like because it's not being used and it's kind of shape of a little pool, and add this kind of a design and colors of I don't know, the certain colors, signature colors that we use a lot, and make it accessible and sort of use that as a sort of a platform for other things to happen. And then we care about the health of artists. And swimming is very important. Right. I'm Julien Coignet. I'm a French artist. I live and I work in Paris. Well, to describe my work, a big part of my works are with maps or about maps, and about a city as well. And another part, for 3 or 4 years, is about the global economy, and I try to understand how it works, more or less, or I try to show how most of the people, they don't understand anything. And I'm a part of the people that don't understand anything, but I want to show like how abstract that is. One of the projects that was, the title has been From West Sea to East Sea, and it was the Korean panorama in a way. I crossed Korea from the Incheon to Gangneung, then from west to east, and I painted like 24 views, and it has been like some point of view every 15 minutes, and it shows the face of Korea nowadays. Because it's one part is very natural, but also there is plenty of tunnels and so on. The other project I realized in Incheon, that was a very big blackboard, and it was, I wanted to mix South Korean islands, Japanese islands, and North Korean islands together. Well, it was this project, the name is Archipelago in English, and it has been a very big blackboard, and I draw island maps I found on the internet beforehand. The first project that was about the land, and the second project that was about the sea, the seaside. It has been quite interesting to work on that projects in Incheon.